내가 있는 자리가 맨 끔찍하네. 뒤였고 나 네가 있는 맨 자리가 맨 앞이었어. 앞이었어.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였다. 개웃기긴 하네. 진짜. 진짜 개웃기. 진짜. 몇 개는 스크린샷 떠가지고 보기 했었다. 그걸 왜 쓰냐? 그게 지울까봐 몇 개만 떴다가 지웠었는데. 오. 아 물론 톡방 있고 사진은 남았지. 아니 그거는 너무 하나는 남겼다. 아니 나 하나밖에 없어. 나쁘지 않아. 자 5번. 나쁘지 않은 거 알고. 그건 나중에. 9번 보세요. 9번. 9번 갑시다. 이게 정규분포에 관련된 내용인데 정규분포를 그 하나의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냐라는 게 바로 표준 점수예요. 왜 우리 표준 점수 쓰는 것 중에 특히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. 선택 과목 할 때 생각해봐. 각자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물리, 생물 각자의 분포가 있겠죠. 근데 그게 표준 점수를 왜 만들겠어? 그 내에서 그 분포 내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등급을 주기 위한 거지. 그죠? 그 집단 내에서.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바꿔서 표준화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. 그 표준화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먼저 9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키 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고 할 때 각각 정원이 50명인 학교가 있어요. 이 학교에 A, B, C 세 반이 있는데 키와 그 다음에 표준편차, 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가 같습니다. A반 같은 경우는요, 이래요. A반의 키는 50명의 키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막 점을 찍어가지고 얘네들의 분포를, 밀도를 만들다고 할 때 평균이 171이고요.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가 표준편차 5 정도 되는 게 한 이 정도라고 합시다. 5 정도가 이런 그림 정도 된다고 하자고. 됐죠? 네? 됐니? 그 다음 두 번째 B반은 174에 저기 169에 4cm니까 B반은 169면 약간 더 왼쪽에 대칭축이 있겠죠. 요거에서 얘보다는 표준편차가 좀 더 낮아요. 얘보다 표준편차가 더 낮으니까 더 평평해집니다. 이래요. 표준편차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아니다. 표준편차가 낮으니까 표준편차 낮죠. 얘가 표준편차가 얼마냐면 시그마 A라고 할게요. 시그마 A가 5고요. 흩어진 정도가 5고 얘는 흩어진 정도가 B라고 하면 얘가 4입니다. 4. 더 낮아요. 더 낮으면 집중도가 올라갑니다. 이렇게 흩어진 정도가 내려갔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. 이해됐지? 그 다음 C반은 이렇게 돼요. 173이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. 이렇게 대칭축이 위로 올라가고요. 대신에 시그마 C가 8입니다. 많이 흩어진 거야. 그러면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. 알겠죠?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. 근데 그때 A반에 누구 갑이라는 친구는 A반에 몇 cm예요? 갑이 176이죠. 갑이 176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B반에서 을은 174예요. 그 다음 C반의 병은 180이에요. 자, 이때 누가 번호가 제일 빠른가 이 얘기인데 사실은 뭘 봐야 되냐면 얘가 상위 몇 프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 혹시 내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나? 표준 안 했어요?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각각 평균과
표준 편차가 다 다른 것들이 나와요. 자, 여기 봐. 정규분포는 어떤 확률에서 x가 정규분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저렇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. 맞죠?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얘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면 결국은 미리 계산되어진 표가 필요해요. 응? 그 미리 계산되어진 표는 이런 거지. 자, 봐봐요. 이 친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흩어진 정도가 시그마 x라고 했을 때 만약에요 이 자리가 시그마 어쨌든 이게 크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양수값이니까 요 간격 있잖아요. 요 어떤 요 지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. x가 만약에 p부터 q 사이에 있을 확률이 필요한데 요 q 지점과 p 지점을 표현을 다르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요 크기를 기준으로 m 플러스 몇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? 그러면 k 시그마 x라고 하고요. 얘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 벌어진 정도의 크기가 m 마이너스 l 시그마 x 요거는 요 간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요거에다가 얼마 일정한 정도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얘가 변해주면 되잖아요. 여기 어느 위치든 간에 얘가 적절히 해주면 되죠. 그치? 자,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매번 적분해서 구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계산을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거예요. 이 확률 변수가 아니라 새로운 확률 변수,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정규분포를 똑같이 따르는데 평균을 항상 2의 Z를 1로 맞춥니다. 그 다음에 0으로 맞춰요. 평균을 0으로 맞추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거를 표준화된 변수라고 합니다. 응?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. 먼저 처음에 중간 단계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얘가 0으로 옮겨집니다. 0으로 옮겨지면 이렇게 평행이동 하겠죠. 이 모양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한 채로 평행이동 하겠죠. 그럼 얘는 어디로 옮겨가겠니? 얘는 P는 이건 어디로 옮겨가겠어? M만큼 까지니까 마이너스 L 시그마 X 자리로 옮겨가겠죠. 그 다음 얘는요? 얘는 어디로 옮겨가겠어요? K 시그마 X 자리로 옮겨가겠죠. 이때 요 간격 있잖아요. 이 간격을 누구 기준으로 바꿔야 되냐면 1 기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시그마 X로 나누어 줍니다. 자, 지금까지 뭐 했냐면 X에다가 X 마이너스 M 한 것까지 했어요. 평행이동까지 했죠. 평행이동 한 다음에 이제는 요 간격을 좁힙니다. 네? 시그마 X가 1보다 크다고 보면 1로 만들어주려면 시그마 X로 나눠주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시그마 지금 표준화되는 거에서는 요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요. 이렇게 표준화 변수 Z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. 원래 값들에다가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눈다? 표준 편차 로 나눠주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로 인식하냐? 1로 인식하겠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렇게 K 자리로 떨어지고요. 이 자리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L 자리로 떨어집니다.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보다 분산도가 더 낮아지겠죠. 아까 이게 시그마 X가 1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1보다 크다고 보면 얘가 더 집중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더 볼록해집니다. 볼록해지는 바람에 요 면적이요. 원래 이 면적이랑 약간 평평한 형태에서 요 면적이랑 이렇게 좁아져도 구간이 좁아져도 같다고 올라가니까 이해됐죠? 이거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GX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항상 계산을 해놓은 거야. 이렇게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
0에서부터 z가 어느 지점 k까지 확률을 이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쭉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게 확률 분포표. 저기 정규 확률 분포표고, 알았죠? 표준 정규 분포표. 있죠? 이게 마치 상용표하고 비슷한 거야. 됐죠? 이제. 아이씨, 엄청 얘기 많이 했네. 그래서 이게 표준화고. 어? 자, 표준화 해봅시다. 이거는 표준화했을 때 어느 자리로 떨어지게요? Z 기준으로 보면 176에서 얼마 값입니까? 171 까고요. 뭐로 나눠요? 5로 나눠야 되죠? 그럼 얘는 표준화했을 때 어느 자리로 떨어집니까? 얼마로 떨어지요? 1로 떨어지죠. 맞죠? 그 다음 얘는 174에 169 빼고요. 4로 나눠야 되죠. 맞지? 그러면 얼마로 떨어지는가요? 이게 4분의 5로 떨어지겠네요. 맞죠? 그 다음 이 친구는 병은 180이나 되는데 180에서 173 빼고 나누기 무려 8로 해야 돼요. 8로. 얼마로 떨어져요? 8분의 7로 떨어져요. 그러니까 요거에서 보시면 표준화된 변수 Z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값은 여기 1로 떨어져요. 이 값이야. 똑같은 기준으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 얘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4분의 5로 떨어집니다. 그 다음 얘는 어디로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상대적으로 그 반 내에서입니다. 그 반 내에서 어느 쯤에 위치해 있냐면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. 8분의 7. 알겠죠? 이건 전부 다 각 반 내에서입니다. 각 선택 과목 내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았죠? 을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각, 그 다음 병 이렇게 되겠죠. 이해했니? 자, 그러면 이 확률 구하는 가장 쉬운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? 이거 뒤에 어차피 문제 나오니까 하다 보면 나오고. 이거 미리 하나만 해줄게요. 잠깐. 자, 그 10번 있잖아요. 10번 완전 쉬운 건데 한번 해볼게요. 봐봐요. 몸무게 x가 정규분포 50의 10의 제곱을 따라가요. 이때 학생 수가 1000명이에요. 전체 1000명인데 뭘 구하라 했냐면 40 이상 그 다음에 6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라 했잖아요. 학생 수. 그 말은 요 범위에 해당되는 전체에서의 비율을 구해주면 되죠. 비율, 확률, 알겠죠? 전체에서 이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되지. 됐나요?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? 요 대강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원래 오리지널 확률변수 x 기준으로는 대칭축이 50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 이었을 거야. 이었을 건데 40에서부터 65까지 요 부분의 면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. 알았지?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? 표준화하면 됩니다. 자, 표준화하는 방법 다 같이 갑니다. 50씩 가요. 똑같이 가. 각 지점들 평행이고 하는 거야. 그 다음 깐 다음에 뭐 해요? 간격 조절해야 되니까 뭐로 나눈다? 10으로 나눕니다. 이렇게. 얘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이죠? 얘가 표준화 변수 Z가 됩니다. 맞죠?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? 1.5.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분포표를 보시고, 자 일단 표를 보기 전에 이거 대강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. Z는 항상 대칭축이 0이거든요. 대강 대칭되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 찍어주고요.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0에서 더 멀리 있는 게 1.5잖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B급을 쳐요. 요 부분의 면적인데요. 왼쪽 부분의 이 부분의 면적과 오른쪽에 이 부분의 면적이 합으로 가면 되잖아요. 그죠?
맞지? 이거는 좌우 대칭을 생각하면 0에서부터 1까지는 똑같겠죠. 어차피. 그죠? 좌우 대칭이니까. 따라서 이거는 표를 봐. 얼마네? 문제에서. 이거, 이 빨간색 부분은 얼마야? 확률이 얼마죠? 0.3413 이렇게 되죠. 그 다음, 이거는요. 오른쪽에 있는 거. 얘는 얼마야? 1.5까지니까 0.4332죠.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입니다. 알겠죠? 어? 표준화라는 과정만 할 줄 알면 돼요. 자, 그래서 문제 1번. 문제 1번. 문제 1번 풀어봅니다. 문제 1번. 완전 쉬워요. 성인 밀도하면서 성질적으로 아니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. 아, 그리고 제신분을 좀 보세요. 제신분 보시면 뭐가 나오죠? 조건 방울. 조건 방울 나옵니다. 이게 뭐뭐 할 때가 항상 조건을 돌리는 거예요. 확률 밀도함수 그리세요. 확률 밀도함수 그리고 정부가 내서 확률 밀도함수 y, 9x를 못 그린다고 지금 그 표정을 짓고 있냐. 확률 밀도함수 구간이 0에서 루트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딱 정확하게 1이잖아요.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1인 확률 밀도함수 그려지겠지. 그때 그 사건 2라고 이름 붙이세요. 절대값 x-1이 3분의 1보다 크다. 밑줄 긋고 사건 2라고 하세요. 사건 2. 이걸 이 사건. 요거 1 때, 그 다음 x가 1과 작거나 같은 사건, A 사건. 그러면 실제 구하는 거는 뭐를 구해달라는 거야?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문제를. 알겠죠? 전체를 뭐로 한정한다? 이 범위로 한정을 했을 때, 그 범위 내에서 특별히 얘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. 알겠지요? 네?
쉽지? 오, 그래도 하나 맞추네. 자, 이것도 틀리면 진짜 쓰러져. 자, 봐봐요. 여기가요, 맨 처음에 요 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죠. 그래서 3분의 1보다 작거나 3분의 3보다 큰 부분의 면적이 돼야 되고요. 이게 지금 조금 더 확률에서 전체 사건이 됩니다. 그래서 3분의 2보다 작은 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. 그죠? 요거는 뭐야?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주면 되죠. 요 높이가 3분의 4, 요 높이가 루트 2. 그죠? 그래서 2분의 1에 윗변, 아랫변 더하고요. 그 다음 이거 높이가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게 간단하게 나오겠죠. 이거 제곱,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?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 나옵니다. 3분의 1이 분모가 되고요. 분자를 보시면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야 되니까 이 중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이 이거밖에 없죠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지?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였죠? 아까 9분의 2였죠. 그래서 3분의 1분의 9분의 2가 답이에요. 알았지? 충분히 이해되셨죠? 그 다음 1-2번 풀어보세요. 완전 개식. 이건 진짜 대입만 하면 풀리는 건데 대입도 못하면 진짜 쓰러집니다 이거. 혹시 대입도 제대로 못할까봐 야 이렇게 친절하게 G의 마이너스 1값이랑 G의 1값 구하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줬네요. 거의 다 썼어요. 가리가 왜 가리냐 이씨. 왜 가려 왜? 진짜 확신이 없어서 맞았어요? 틀렸어요? 맞아. 맞아요. 이걸 왜 틀리냐? 어? 고저붙기인데. 그럴 수 있죠. 글쎄, 이게 과감시 쓸 때 시작부터 하나하나 잡으면서 하지 않으면 그냥 답을 안다는 가정 하에 해야
아니 답을 미리 안다고 생각하고 소수는 하면 안 되지. 원래 그럼 안 되지.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앞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답이 나왔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지. 응?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g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?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잖아. 이런 식으로 소수해야지. 자, 가요. 먼저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세 개씩이 모두 나오는데 결론은 얼마? 그래서 g 마이너스 1 값이 0이다. 하나. 그 다음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요. 그럼 4개 얼마? 1입니다. 1. 봐봐요. 이 구간에서 정리됐다고 했잖아. 저기 정구간에 대해서 정분하면 얼마나 1이죠? 그치?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거 1이야.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확률이기 때문에 1입니다. 1. 이 1이면 G의 1값은 얼마가 있으면 좀 넘어가면 2G1이 1 플러스 G1이니까 G의 1도 1이겠죠? 그치? 됐나요? 네.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을 구하고 싶으면 x가 얼마 대입하면 돼요? 2분의 1 대입하면 되죠? 2분의 1 대입해요? 대입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ftdt는 1 플러스 결국은 g로 해결된다고요. g의 2분의 1, 그 다음에 2g의 2분의 1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. 결국은 이 값은 g의 2분의 1값만 구하면 되는데 g는 미정계수가 2개 있네요. 이 2개는 아까 앞에서 구했던 바로 이렇게 진짜로 문제가 어딨냐? 혹시 이 2개를 대입 못할까봐 저 미정계수 2개를 구하는데 저 2개를 대입을 못할까봐 딱 집어서 대입을 해달라고 했잖아. 완전 좋죠. 그래서 g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a에 e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이 0입니다. 그 다음에 g에 1을 대입을 해주면 a에 e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이 1이죠. 이번에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a에 e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이꼴 0이 되겠네요. 이거 2분의 1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? 0이 되고요. a가 0이면 b는 2분의 1이 되죠.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. 그래서 gx가 뭐가 됩니까? 저 지수함수 부분 없어지고요.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저기서 g의 2분의 1까지 필요한데 대입을 해보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3이죠.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다시 해주면 4를 곱해주면 답입니다. 알겠죠? 완전 쉽잖아. 이거 쉬운 거예요. 자, 그 다음 넘겨봐. 요건 좀 연습을 해봐요. 문제 2번은 진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우리가 그래도 좀 요거와 관련된 기초 내용들은 앞에서 꽤나 극한할 때 꽤나 많이 했어요. 그지? 기억 안 나?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행각형. 근데 여기서는 정짝수각형입니다. 정짝수각형 2n각형이니까 이 정이행각형들에 있어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,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나열하는 가장 큰 게 뭐겠어요? 지름이에요, 지름. 그죠? 지름 2가 제일 큰 거고. 어쨌든
그 거리의 제곱을 세곱계의 확률 변수 x의 n이라고 하자. 그러면 x의 3의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어내고 기대값도 구해보세요. 이거 한번 해봐요. 지금 2-1번부터 해보세요. 몇 각형이야? 육각형입니다. 정육각형. 설마 하겠지 이거는. 그림 못 그리는데? 왜 그 대각선 정행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그죠? 많이 했었잖아요. 이거는 뭐 사인을 통해서 가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써도 되고요.
봅시다. 봐봐요. 맨 처음에 요거 바로 이웃하는 애끼리 제일 가까운 건데 물론 이거 1이긴 해요. 1이긴 한데 지금 똑같은 규칙으로 풀어보려고 코사인 제곱칙을 굳이 했습니다. 이게 A1, A2, 이웃 바로 이웃하는 가장 짧은 그 두 꼭지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결국 요거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1 곱하기 1의 코사인 6분의 2 파이 됐죠?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도 했잖아요. 상황 따라서 이건 지금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식을 푸는 게 좋고요. 만약 그냥 이 길이가 원래 이 길이가 구해지고 싶으면 이것도 괜찮습니다. 요 반각 6분의 2파이에 다시 반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입니다. 얘는 사인 2 사인 6분의 2 파이 곱하기